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당신의 월급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깊은 굴레에 묶고 있나요?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자산은 늘지 않고 미래는 늘 불안하죠. 그런 당신에게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 아빠가 던진 한마디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비용을 산다. 오늘 소개할 인물, 로버트 기요사키. 그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전 세계 1억 명 이상에게 돈의 진실을 알려준 인물입니다. 그의 투자 철학과 부를 이룬 20가지 핵심 조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조언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당신도 더 이상 월급 노예가 아닌 현명한 자산가로의 길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기요사키는 학교는 좋은 직장을 얻는 법은 가르쳐주지만 돈을 다루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구조는 영원한 쳇바퀴라고 봤습니다. 그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가 강조한 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입니다. 부동산, 배당주, 저작권 등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산다. 기요사키는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자산이고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다. 많은 사람들이 차, 명품, 고급 가전 등을 자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이 대부분 유지비와 감가상각이 드는 부채라고 지적합니다. 진짜 자산은 임대 수익을 주는 부동산, 현금 흐름이 있는 주식, 사업 지분 같은 것들입니다. 3. 부자가 되려면 회계, 투자, 마케팅, 법률을 배워라.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무 지식 4가지를 강조합니다. 회계, 숫자를 해석하는 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위험을 분석하고 수익을 예측하는 능력. 마케팅, 가치 전달의 핵심. 돈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법률은 세금, 부동산, 기업 운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 이 4가지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면 누구나 자산가의 마인드를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4. 패시브 인컴 없이는 경제적 자유도 없다. 경제적 자유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 자유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패시브 인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월세 수입, 배당금, 인세, 로열티 등 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수입이 그것입니다. 이 수입이 당신의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5.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돈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기요사키는 돈은 감정이 아니라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돈의 언어를 모르면 월급만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돈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투자처를 읽고 세금 전략을 짜며 사업의 기회를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현금 흐름표 해석, 투자 시나리오 분석이 바로 돈의 언어입니다. 6.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그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매일 물을 길러오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 하지만 파이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자고 있어도 물이 들어온다. 여기서 파이프라인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자동화된 수익 구조, 비즈니스 시스템, 플랫폼 기반 수익이 그것이죠.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 기반 소득 구조가 있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7. 세금을 가장 먼저 고려하라. 부자는 세금에 대해 먼저 고민한다.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으로 산다. 기요사키는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법인 설립, 절세 전략 등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법인을 통한 세금 전략이 핵심이며 한국 역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8. 기회를 보는 눈을 가져라.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그는 부동산이 폭락할 때 부자는 기회를 보고 가난한 사람은 공포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포착하려면 지식, 정보, 판단력,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부동산 붕괴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떠날 때 오히려 큰 자산을 매입하며 부를 확장했습니다. 9. 금융교육은 평생의 무기다. 학교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 세미나, 멘토,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돈에 대한 사고방식과 자산 구축의 전략을 학습해야 합니다. 10.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사라. 기요사키는 젊은 시절 큰 실패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는 최고의 교사라고 말합니다. 소액으로 먼저 경험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점차 확장해 나가라는 조언입니다. 실패를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갖게 됩니다. 11.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하라. 기요사키는 모든 부채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채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고 나쁜 부채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좋은 부채 타인의 돈으로 자산을 사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채. 나쁜 부채 감가상각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성 대출. 그는 레버리지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합니다. 단, 그것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2. 자녀에게는 직업이 아닌 자산을 가르쳐라. 기요사키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존 학교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부자가 되는 법은 안 가르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현금 흐름 보드게임을 통해 자산과 부채, 투자에 대해 익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조카들도 10대 시절에 이미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3. 진짜 부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한다. 보통 사람들은 고급차, 브랜드 옷, 화려한 집으로 부를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시간, 지식, 인간관계, 사업 시스템, 세금 전략. 이런 것들이 외형보다 훨씬 강력한 투자처라는 것을 그는 오랜 시간 증명해 왔습니다. 14. 사업을 하든 투자하든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기요사키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이건 나에게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가? 그는 시세 차익이 아닌 현금 흐름 기반의 투자를 추구합니다. 즉,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돈을 벌어주는 자산을 선호합니다. 이 철학은 경기 변동이 심할수록 더욱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15. 직장인은 안정성을 선택하지만 부자는 통제력을 선택한다. 많은 사람들은 고용 안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봅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반대로 통제력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봅니다. 내가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가? 내가 수익을 결정할 수 있는가? 내가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장보다 시스템의 소유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16. 시장을 두려워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기요사키는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언젠가는 오르고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장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실 대비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세입자 선별 기준 등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에 의해 수익성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17.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빨리 회복하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의 배움은 멈춘다. 기요사키는 자신의 첫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수익 계산 방식, 세입자 관리법, 은행과의 협상력을 익혔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패는 수업료이며 빠르게 실패할수록 더 빨리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소액으로 시도하고 학습하고 즉시 복귀하는 자세입니다. 18. 자산을 불릴수록 자기 인격도 키워라. 기요사키는 부자들 중 일부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는 자산이 늘수록 책임감과 인격도 같이 성장해야 진짜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부와 교육에 힘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가르침과 사회의 기회가 함께 만든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19.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다. 기요사키는 자산 중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지만 정작 그 시간을 되찾을 방법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산을 늘리는 이유가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단언합니다. 경제적 자유란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 당신의 가장 큰 투자처는 결국 당신 자신이다. 마지막 조언은 언제나 같다고 말합니다. 좋은 투자도 당신의 지식과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는 매년 책을 50권 넘게 읽고 자기 개발에 평균 1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 통찰력, 투자 철학, 가치관, 감정관리 능력이 결국 모든 투자의 바탕이 됩니다. 기요사키는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기요사키의 20가지 투자 조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조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당신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가? 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단지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월급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위해 투자할 것인가? 당신이 이 영상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 깊이 새긴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경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